여러분을 우주의 끝과 시작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망원경, 허블 우주 망원경을 우리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위대한 천문학자 허블의 이야기를 연극을 통해서 잘 보았고, 그러한 위대한 천문학자 허블이 우리에게 우주의 비밀을 알려줄 때까지는 헨리에타 리비트라고 하는 뛰어난 여류 천문학자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발판으로 오늘날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인간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었습니다. 이제 발사된 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알게 된 우주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천문학자들도 다 모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고, 저도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리게 돼서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한 편의 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1941년 청년신, 24살의 청년신 윤동주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을밤 하늘에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밤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주변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웠죠. 가정학관에 들어오실 때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지금 나가보면 별이 보일 것 같네요.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은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내일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또 내일 밤이 남은 까닭입니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이렇게 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리비트와 같은 천문학자는 굉장히 많은 별을 헤아렸죠. 그런데 이 별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행히도 유럽 우주국에서 몇 년에 발사한 가이아 우주 망원경으로 전 하늘에 있는 별들을 헤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아린 별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의 전부입니다. 북반구에서 보는 하늘, 남반구에서 보는 하늘.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하늘에는 은하수가 가장 잘 보이죠. 그런 은하수는 또 검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성간번지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거와 함께 아래쪽에는 두 개의 성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마젤란 은하입니다. 아까 우리가 연극에서 봤듯이 이 리비트는 요 작은 마젤란 은하, 큰 마젤란 은하, 여기에서 병광선을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우주의 구조를 알려주는 그런 단서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그림에는 18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인류의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별을 몇천 개 세는 게 아니라 18억 개까지 세웠고, 그렇게 해서 세고 보니까 하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연 별을 헤면 우주의 구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은하의 구조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주의 구조를 알 수 있을까요? 은하. 제가 사랑하는 은하를 봐야만 우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를 연구할 때 은하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흥미롭게도 아주 우주 최초에 나온 빛이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빛을 연구해봐도 우주의 구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은하인 경우에는 먼저 하늘에 있는 지도에서, 사진에서 은하를 찾아내고 보면은 되게 그냥 길쭉한 또는 동그스름한 작은 성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은하를 먼저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연극에서 보신 것처럼 리비트가 1908년에 발견한 세페드라고 하는 밝기가 변하는 별의 주기와 밝기의 관계, 그걸 이용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적색 고성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이미 30여 년 전에 개발한 방법으로서 오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세페드 병광성은 매우 적은 수의 은하만 적용이 되고, 적색 고성은 훨씬 많은 은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은하들이 아주 멀어지게 되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은하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속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은하의 거리와 속도 사이에는
이 선형관계가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허블 법칙 또는 허블-르메트르의 법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근데 먼 은하인 경우에 은하의 거리를 알려면 속도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러한 속도는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분광을 통해서 천체의 스펙트럼을 얻게 됩니다. 천체 스펙트럼을 얻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무지개처럼 보이게 되죠. 무지개처럼 빨간색 파란 것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까만 세로선이 특정한 원소가 빛을 빨아들여서 빛이 통과하지 않는 흡수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은하가 정지해 있을 때와 은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질 때는 그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변하냐면은 파장이 긴 쪽으로 색깔로 보면은 붉은색 쪽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레드 시프티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적색 쪽으로 이동한 그러한 양을 측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자어를 써서 적색 편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광으로부터 속도를 구하면 먼 은하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3차원적인 구조를 알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은하를 뽑아가지고 이제는 은하만 세가지고 지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아까 보신 별의 사진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야 되죠. 참고로 가운데 은하수는 표시해 놨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빨간 점, 노란 점, 온갖 형형색색의 색은 한 개 하나의 은하를 나타내고 있는데 각 은하에는 물이 별들이 1000억 개 정도 있는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항성계죠. 그래서 은하의 분포는 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보이는 은하의 분포는 이 은하들이 가까운 은하, 먼 은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주의 3차원 구조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속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는 제일 위에 노란 네모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하늘의 굉장히 작은 지역을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그런 밝은 은하들도 있고 작게 보이는 은하들도 있는데 이러한 은하들의 속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하늘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피자 모양의 우주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기서도 하얀 점 하나하나가 역시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항성계입니다. 그러한 은하가 약 1000개 정도가 여기 뿌려져 있는데 지구를 꼭지점에 또는 부채의 손잡이에 있게 하고 거리는 6억 광년 정도까지의 거리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볼 때의 얇은 판을 하늘 깊숙이 찔러 넣어서 꺼내본 그와 같은 모습인데 여기에 있는 은하의 분포를 보면 가운데는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그런데 많이 몰려있는 그 중간중간에는 거의 비어있는 빈 공간 같은 것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3차원 구조를 최초로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미 1980년대에 발표가 되었는데 근데 이 그림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보이는 은하들의 공간 분포 그 다음에 이와 같이 3차원 구조를 보는 피자 우주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것은 우주가 비눗방울처럼 돼 있고 은하들은 비눗방울의 막에만 분포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찔러 봤을 때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주는 기본적으로 비눗방울 구조 또는 거미줄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눈에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관찰을 해보시면 춤추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우리나라 춤을 덩실덩실 추는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못 보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우주에 있는 은하의 분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문제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한 점이 1000억 개의 별. 우리는 1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 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외계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부정할 수 없죠. 제가 일부러 그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80년대고 세월이 흘러서 작년까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우주의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피자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색깔은 다르게 표시했지만 점 하나하나가 천여 개별로 이루어진 거대한 은하입니다. 그런 은하들의 분포를 지구에서부터 멀리 가서 정말 여기에는 이제 그 60만 개의 은하를 표시를 했는데 그러한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보면 여전히 거미줄 구조 또는 비눗방울 구조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하의 분포이고 우리가 우주 태초의 빛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모두 은하수와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입니다. 근데 우주 태초의 빛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태초의 빛을 찾기는 일종의 베일 벗기기, 하늘의 베일을 벗기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위에가 은하수의 사진이고 그런 것을 모두 제거하면 그 바닥에 이와 같은 새로운 지도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이 지도도 역시 북방관을 남방관을 전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색깔은 붉은색과 푸른색 두 가지가 보이는데 붉은색은 온도가 10만 분의 1도 높은 것이고 파란 곳은 온도가 10만 분의 1도보다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36.5도. 우린 0.1도 정도는 잴 수 있지만 10만 분의 1도를 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천문학자들은 그걸 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온도는 영하 270도에 그런 지도를 평평하게 있지만 10만 분의 1 정도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에 있는 태초의 빛은 온도가 높고 낮은 곳이 덩어리 지은 곳이 많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붉은색의 덩어리 이런 곳에는 물질이 다른 것보다 많이 몰려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기는 우주가 빅뱅을 시작한 지 38만 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죠. 우리 이제 이걸 옛날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이는 붉은색의 이런 작은 덩어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수축해서 은하단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 속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 과천과학관 앞에 상징적으로 우주 태초의 빛 해가지고 잘 장식을 해놨는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분해능이 너무 낮아서 이거는 거의 60년대 사진 정도. 예. 원래는 굉장히 높은 분해능을 하려고 했지만 이거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초의 빛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의 열정,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파악한 우주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요 지금 아래 사진은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에 위치한 키픽 천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명의 건물이 4m 망원경이 있는 큰 돔이죠. 제가 여기는 이제 80년대, 90년대 다니면서 이런 망원경을 써서 우주를 연구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은하의 분포를 빼보니까 비눗방울 구조 또는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걸 밝혀냈고 그 다음에 은하수 뒤에 있는 거를 잘 제거해보면 사실은 아주 미세한 빛, 우주 태초의 빛이 전 우주를 메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현재까지 파악한 우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허블 시대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우주의 역사를 알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한 거는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고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우주의 역사죠. 저는 정말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우주는 은하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 약간의 난수가 있고 이런 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행히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우주의 팽창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팽창의 의미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작은 우주가 크게 팽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끝을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순간
그건 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은 있습니다. 그 우주의 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팽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이제 우주의 기본적인 구성원은 은하인데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런 걸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가장 쉬운 그 비유로는 우리가 이제 풍선에 점을 다 찍고 풍선을 불어보면 풍선이 커지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이 풍선의 표면, 그걸 우리가 2차원 우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지만 3차원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그 옛날 허블이 1923년에 울산 천문대의 망원경을 사용하던 그런 모습이죠. 옛날 천문학자는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너무나 추웠고 오늘날에는 따뜻한 데이터룸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편안하게 관측을 하면서 우주를 연구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느냐? 먼저 이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밝혀낸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망원경 가지고 멀리 본다라고 하는 거는 멀리 있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시간 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빛이 일정한 아주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속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온 거리는 1광년, 10년 동안 온 거리는 10광년 이렇게 여겨요. 그리고 태양의 경우에도 사실은 500광초이기 때문에 오늘 보는 태양의 모습은 사실은 500초 전에 모습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500초를 기다리면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 너무나 멀리 있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는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더 먼 과거를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주가 볼 수 있는 끝, 그 끝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주의 시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주의 현재는 가까운 데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여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는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X선 망원경, 자외선 망원경, 가시광 망원경, 적외선 망원경, 전파 망원경, 또 중력파 망원경, 이렇게 다양한 망원경을 사용을 해서 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또 굉장히 많이 알아냈습니다. 2016년까지 파악한 우주의 역사는 대략 이렇습니다. 자,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시작이 되었고, 그 빅뱅은 축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해서 우리가 초팽창 또는 급팽창 이렇게 부르고, 38만 년 정도 됐을 때 빛이 그 어떤 플라즈마 형태의 온갖 물질과 분리가 되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온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때는 빛만 있고 물질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던 그런 때입니다. 원소 말고는. 한동안 별 특별한 그 이벤트가 없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아마도 4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 최초로 별과 은하 등이 태어났을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2억 년이 됐을 때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현세 지구에서 인류가 등장을 하고 우리 한민족도 만년 전에 한반도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구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우주의 구조, 그 다음에 천체와 인간의 기원을 밝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주론은 옛날에는 상상과 추측과 연필과 이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주를 알 수가 없죠. Seeing is believing. 우주는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2025년 현재로 우주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는 문제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언제 천체가 최초로 태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먼저 태어난 천체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종류일까? 별일까? 성단일까? 은하일까? 블랙홀일까? 생명체일까?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답을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은 난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주 초기 천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장 멀리 있는 천체죠. 정말로 멀리 있기 때문에 너무 작고 어두워서 관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멀리 있는 천체는 빛이 점점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적색 이동이 돼서 가시광에서는 더욱더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제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어둡고 작게 보이는 거는 망원경을 가능하면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주를 보려면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가시광에서 잘 안 보이면은 적외선에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외선 망원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먼 우주를 보는 방법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망원경을 이제 가능하면 좁게 크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을 발사했고 또 발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걸 넘어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든 망원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주가 제공하는 망원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력 렌즈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중력 렌즈는 개념이 굉장히 쉽습니다. 물체가 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옆을 지나가는 빛이 휜다 하는 것만 알면 이게 중력 렌즈 이론이 전부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력이 너무 약해서. 그러나 이 우주에는 거대한 천체들이 많은데, 별도 있고 성단도 있고 은하도 있고 수천 개의 은하로 만들어진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천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에서 보면은 저기 가운데 좀 보이는 동그란 원에 있는 게 은하 수천 개로 지는 은하단인데, 은하단 뒤에 있는 어떤 은하가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은하단을 통과해서 오면은 은하단이 중력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래 은하 모습을 변형시키고 밝게 만든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막 눈썹처럼 길게 또 붉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더 먼 우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1990년대에 한 일은 허블 우주 망원경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1990년 4월 24일 날 발사했고, 그 다음 날 우주왕복선 로봇 8에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분리가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너무나 정말 그 인상적인 순간이고, 이 당시는 제가 허블이 근무했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시절인데 정말 젊은 천문학자로서 기대도 많고 이게 무엇일까 아직 잘 알지도 못하니까 정말 그런 흥미진진한 시대였는데, 놀랍게도 이 망원경이 4월에 발사가 되었는데 5월, 6월에 시험 관측을 통해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린 이유는 지상에서 보기에는 좀 뿌여니까 훨씬 높은 분해능을 이용을 해서 천체를 아주 선명하게 보고자 했던 것이 있는데, 그때 얻은 첫 번째 이미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이미지, 뿌옇게 보이는 이와 같은 은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천문학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은 무겁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지구로 가져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또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기를 준비해서 3년 후에 발사해서 우주비행사들이 교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운데 사진이 새로 찍은 은하의 사진이고, 이것이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기대했던 그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고 아름다운 신비한 우주의 사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우리가 알아낸 우주의 신비, 정말 아름다운 사진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진을 꼽고 싶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하늘, 허블의 우주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는 사진은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름달이 보이는데, 보름달에 정말 한 점에 불과한 작은 점, 그런 점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왼쪽 사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까만 하늘입니다. 별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그런데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은 오른쪽에 형형색색의 천체들이 보이는데, 이 천체들은 99% 이상 은하들입니다. 여기에는 별이 몇 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모습도 크고 작고 길쭉하고 비뚤어지고 동그랗고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보이고,
크기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러한 그 우주의 모습은 실제로는 더 멀리 있는 은하, 가까이 있는 은하 겹쳐서 보이게 되는 건데, 이 사진을 좀 분해해 보면 거리가 50억 광년보다 앞에 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고, 또 거리가 90억 광년보다 먼 것도 조금밖에 없고, 대략 50억 광년에서 90억 광년의 은하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 본 우주의 끝은 대략 90억 광년 정도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138억 광년까지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굉장히 많은 천문학자들이 정말 수천 편, 수만 편의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지만, 우리도 이러한 허블 우주 망원경제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에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 관측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블 우주 망원경 관측 자료에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지구인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볼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 사진은 지상망원경으로 찍은 처녀자리 은하단의 한가운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밝고 커다랗게 보이는 것들은 은하들이고, 가운데 파란 네모로 표시한 곳이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 15년 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진에서 여기 지금 그 왼쪽에 있게 되는데, 왼쪽 사진에도 보면은 역시 아까 보신 사진처럼 그 다양한 천체들이 보이는데, 저 천체의 대부분은 이제 은하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빨간 네모로 표시한 공간, 거기를 우리가 열심히 잘 조사를 해서 보니까 오른쪽에 동그라미 안에 뭐 밝은 그 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밑에 있는 좁쌀 같은 점들이 몰려 있는 것, 요게 은하입니다. 은하인데 워낙이 작고 크기가 지금 청광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단보다 약간 크지만 은하라기에는 너무나 어두운 은하. 그래서 그건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가장 어두운 은하, 영어로는 Ultra Faint Galaxies, 우리말로는 극미외소 은하라고 하는데, 이런 은하는 작고 어두워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5,400만 광년에 떨어진 우주에서 이러한 은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견 결과를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에 2014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은하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은하가 빅뱅 이후에 최초로 태어난 은하가 아닐까, 거기다 아주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잡지사에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또 발표를 합니다. 디스커버라고 하는 이 같은 매거진에서 뭐라고 타이틀을 썼느냐면은 All Data Yields New Discovery, 정말 고물상에서 보물찾기, 그런 것을 업적을 우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으면 찾은 사람은 최고로 신나고, 또 이런 것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보물 찾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신이 나죠. 그런데 이와 같은 허블 망원경으로 보게 된 우주의 끝이 과연 어딘가 해서, 이제 이 그림은 제일 위에는 1990년대에 지상망원경을 통해서 본 우주의 끝. 이제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는 왼쪽이 138억 광년, 오른쪽이 0광년. 이쪽이 현재 우주고 저쪽이 이제 0이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멀어지는 그런 건데,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보게 된 우주의 끝은 대략 5억 년, 8억 년 이런 시기였습니다. 거리로는 8억 광년, 5억 광년. 그래서 이 당시 예측이 만약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올라간다면 저와 같이 한 2억 광년 근처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큰 희망을 갖고 이 망원경을 건설합니다. 이 망원경은 건설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마침내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정말로 많은 우주의 비밀을 알아냈지만, 우주의 끝은,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한 한계를 넘고자, 확장하고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쏘아올리게 됩니다.